자, 16번 선의치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그 또 올해 또 출제 경향인데 선의취득을 또 빠짐없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약간 냈다 안 냈다는데 작년에는 선의취득이 안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올해도 선의취득이 나올 수 있는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선의취득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시 방법이 뭐죠? 선의취득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니까 거래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어야 되겠죠. 물론 1번 경매도 거래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해서도 선의취득할 수가 있고요. 2번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해야 되니까 2번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 행위여야 성립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번 주에도 했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동산에 대한 소유권, 질권만 선의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저당권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고 또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니까요. 답은 뭐죠? 5번이죠. 인도 방법 중에 뭐는 빠지죠? 점유 개정만은 빠지죠. 따라서 점유 개정 방법으로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5번 질문은 X가 되고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인도 의무가 생기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뀌죠. 따라서 토지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인도 의무가 생겼으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뀝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도 맞죠.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졌고 제3자가 경락대금을 완납했다면 점유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인도 의무가 생기니까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5번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판결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생기니까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뭐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이 뭐죠? 4번이죠.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뭐 받아요?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 말은 5번처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소유자야 되겠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켰다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겠어요? 타주로 바뀌겠지만 4번 지문처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맞는 질문이고 요거 4번과 5번은 확실하게 뭐죠?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아무튼 나머지 질문들이 다 힌트예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뭐가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죠. 그러면 남의 물건인 줄 몰랐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뿐이지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닌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된 거죠. 타인의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됐다면 선의에서 뭐로 바뀝니까? 악의로 바뀔 뿐이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죠. 따라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3번부터 볼게요. 3번. 자,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3번 악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의 전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만 얘는 뭐예요?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법조문 그대로 두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선이 이고 엔드 거기다가 자주점유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4번 지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뭐가요? 시계가. 그래가지고 조카인 갑한테 조카야 네가 이 시계 좀 수리점에다 맡겨라 라고 부탁을 해서 갑이 시계 수리공인 을을 만나서 시계를 수리해주면 5만 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게 뭐죠? 도급 계약이죠. 그잖아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도급 계약이고. 그러면 일을 맡긴 갑이 뭐가 돼요? 도급인이고 을은 뭐가 되겠어요? 수급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읽어볼까요? 유효한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급 계약하면은 아씨 뭐야 이거 뭐 이게 겁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수리해주면 돈 받는 이게 다 뭐예요? 도급 계약인 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갖게 되는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유치권을 이유로는 갑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병에게도 뭐죠?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리비 채권은 돈 달라고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갑한테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유치권을 기호로 제3자에게 이행해 줄 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만약에 2번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문들을 가지고 뭐죠? 2번으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항상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이제 또 나오면 이제 알겠죠? 또 나오겠어요?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낯선 게 나오면 겁내지 마시고 일단 뭐죠? 다른 것부터 보셔가지고 그게 답인지 아닌지를 우회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9번이죠. 부동산 취득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부 취득수요죠.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점유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뭐 받지 못하죠? 추정받지 못하죠. 따라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 계약을 통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고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차인의 점유는 뭐죠? 타주죠. 물론 그것이 무인지 유인지는 뭐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점유 취득시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부터 봅니다. 자,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취득시효 후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의 점유자는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왜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파산 관제라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갖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근데 그럼 답이 몇 번이 되죠?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하는 거죠. 자, 생각해보죠.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죠? 따라서 누구한테요?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계속 반복입니다.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따라서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등기가 유효해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병이라면 병에게 포기하겠다가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요. 요 병의 등기가 무효해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누구에게? 갑에게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등기 청구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포기 의사 표시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추가로 기억하면 되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시효 취득자가 시효 취득 당시 원인무효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뭐예요?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해야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만약에 낯설다면은 다른 것 가지고 3번을 뭐죠? 유추해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제 보다 보면 우리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뭐죠? 낯선 지문이 꼭 나와요. 그러면 당하지 마시고 다른 지문을 찾아내야죠. 20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이행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2번. 전세권의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면 일단은 무효인 거죠. 다만 그 건물이 완성됐다면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게 되고요. 4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팔아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재판은 뭐죠? 형성 판결입니다. 그죠? 따라서 공유물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5번은 근데 그게 아니죠. 5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 각각의 공유자에 기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의 내용이 조정이 됐어요. 이거는 재판상 분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죠? 현물 분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요번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작년 제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에는 뭐죠? 요 5번 지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공용징수죠. 공용징수는 수용이죠.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공유징수가 아니라 국가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로 취득했다. 이것도 나왔단 말이죠. 그럼 협의로 취득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뭐가 됩니까? 공용징수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고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21번입니다. 갑을병은 A 토지를 각각 5분의 1, 5분의 3이죠.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공유물에 관한 관리는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고요. 갑의 지분은 5분의 3이죠. 가반수를 넘었죠. 따라서 갑은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A 토지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은 A 토지의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같은 거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우리 민법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이죠. 형식상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X라 그랬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달라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실제 지분이 맞는 겁니다. 등기가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 지분이 잘못된 범위에서, 그죠? 실제 지분이 맞는 거고. 거기다가 또 뭐란 말이 나오면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실제 지분으로 분할할 테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갑을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분에 따라 A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갑을병 사이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의 A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유효하겠죠. 그죠? 갑을병이 합의한 거잖아요. 네가 써라. 그런 상태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그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분은 당연히 뭐죠? 맞는 지분이죠. 전제가 뭐예요? 갑을병이 협의로 뭐죠? 을이 혼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게 허락했기 때문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공부했어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의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다. 근데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병합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병의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만 설정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싹 설정이 된다. 왜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진 것이죠. 공유 지분이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요? 일부지만 물건에 대해서는 뭐요? 전체에 대한 권리인 거죠.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요 토지 전체에 다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분할을 해서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까지는 을의 땅이 되더라도 요 병의 저당권은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친다. 기억나시죠? 그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병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란 말이 나오면 뭐가 확 떠올라야 돼요. 아, 이 근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다 설정됐구나. 이게 떠올라야죠. 아, 병의 지분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만 설정됐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A 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공유. 뭐가 떠올라야 돼?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는 뭐죠?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발생해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도 공유 토지에 의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3번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건물만 샀어요. 그럼 건물만 사면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돼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우리 판례는 법정 지상권을 뭐한 곳으로 봐요? 포기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4번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구분 소유적 공유 이런 거죠.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뭐죠?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도 하고요. 결론은 대내적으로는 따로따로 뭐예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뭐인 거죠? 공유인고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갑과 을만 등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들끼리는 뭐죠? 별개의 땅이죠. 남의 땅이죠. 따라서 을이 갑의 땅에도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했다면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법정지상권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신축할 때부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뭐가 발생할 수 없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인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자, 건물이 존재하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어떻게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매매 계약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거예요.
등기할 때 달라도 돼요. 무슨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환매다 그러면 환매 계약할 때 건물이 있고 환매 계약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 같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일반 채권의 실행에 의한 실행으로 달라졌다. 그러면 언제 돈 빌려줄 때, 그죠? 소비대차 계약할 때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죠? 3번이 된 거죠. 강제 경매에 있어서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X죠. 근데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도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경매할 때 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 기타 사유, 저당권 설정될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가 같아야 되면 되는 거고 경매할 때 달라도 상관이 없고 경매할 때 건물이 없더라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한번 곱씹어 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지유권인데요. 1번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은 맞죠. 왜냐하면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2번 불가분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죠. 따라서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3번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는 지문도 맞는 거죠. 4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해요. 위기하면 지역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요? 넘어가게 되고 기존의 지역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니까 지역권 행사로 인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답은 5번이죠. 5번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권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문이 반복적이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봤던 지문들인 거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넣으려고 해. 그래서 5번인 거죠. 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 시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득 시효하게 되더라도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이유로 취득 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지역권인 거죠. 아직도 그 땅은 남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땅을 다님으로써 땅 주인이 뭘 입었다면요?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은 X고 보상하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무엇과 기별해 하셔야 돼요? 분묘기지권과. 그죠? 분묘기지권은 취득 시효한 자가 원칙적으로 지로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취득 시효하게 된 경우에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5번 같은 것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문입니다. 그죠? 2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됐어요. 책임 없죠? 책임질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므로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시간의 경과는 뭐죠? 사건이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누가 수리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수리해야 되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지겠죠.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의 뭐예요?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전세권이 없어진다면 저당권도 소멸이 돼서 저당권자가 뭘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멸시킬 수 있다. X내기죠. X기죠. 제가 엎드려 읽었죠. 죄송합니다. 그죠?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뭐죠? X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기출문제, 그러니까 올해 시험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의 좋은 점 뭐예요? 이미 정답이 확인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뭐죠? 복수 정답이나 이런 거는 없다는 점이죠. 만약에 복수 정답이라 그러면 제가 먼저 잘못 말씀드린 거죠. 26번입니다. 25번이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라든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점유하기만 하면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불가분성입니다. 채권액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쳐요. 따라서 2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범위에서 유치권의 일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이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함정인 거죠.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아파트 두 채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한 채 아파트의 유치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분할 가능한지 분할 가능하지 않는지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계속 나오죠.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에 행변권 행사하더라도 원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죠. 왜요?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성립되지 않아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 을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갑은 그 매매대금 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병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란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공사업자라고 써놓은 건 뭐예요? 헷갈려라 써놓은 거죠. 공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매매대금 채권이 중요한 거예요. 답은 뭐죠? 5번이에요. 26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재밌는 건 답이 5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출제 경향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다 맞는 걸 냈어요. 전체가. 왜 그러는 거예요? 심약한 여러분을 꼬시는 거죠. 다 맞을 리가 없는데. 아씨, 뭐 이런 거, 그죠? 자신감 가지셔야 되겠죠? 자꾸 뭐예요? 그 출제자 의도에 뭐예요? 휘둘리면 엉뚱하게 뭐죠? 틀릴 수가 있죠. 문제 지문 자체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기억본 보시면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질문은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뭔가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진 않아요? 담보되지는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K라는 은행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얼마를 대출받았냐면 2억을 대출받았어요. 이 아파트에 뭐가 설정이 됐겠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요 K라는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에 대해서 뭘 받았냐면 신용 대출을 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매수를 하고 요 대출을 뭐죠? 승계받기로 해요. 이게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5억짜리면 얼마만 주고요? 3억만 주고 대출을 끼고 사죠. 그러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뭐가 돼요? 변경이 되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시험에서 잘 나와요.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X. 이게 작년도 공유 시험 문제였다며.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하는 거 아주 흔해요. 뭐예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라면요? 대출을 끼고 사면 채무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K은행이 을이 전에 5천만 원을 대출, 이 신용 대출을 이유로 요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신용 대출은 뭐가 없어요? 담보가 없죠. 담보가 없어서 K은행이 뭐죠? 골치 아팠는데 갑자기 얘가 뭐죠?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자신의 앞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아파트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 없어요? 담보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을 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제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일반적인 질문이죠. 디귿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이 확정된다는 질문도 맞죠. 원칙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을번인데, 자, 리을번은 어떤 문제냐면 저번 주에 제가 저당권의 침해를 정리해드리면서 제3취득자라는 개념을 했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처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전액을 다 갚는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제3취득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런 거 취득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3취득자지만 누구는요? 저당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왜 얘한테는 미리 돈 갚을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경매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뭐죠? 지가 받는 거죠. 미리 돈 갚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뭐가 아니라고요? 제3취득자가 아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리을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누군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뭐가 아닌 것으로 봐요? 제3취득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2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토지 저당권자는 뭐가 없죠? 반환청구권이 없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저번 주에 됐죠. 4번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 5번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죠.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점유보조 청구권을 뭐하지 못합니까? 행사하지 못합니다. 28번입니다. 28번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적지 않고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뭐 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죠.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지상의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차인은 뭘 가질 수 있어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보시면 을은 갑은 을행으로 그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몇 번 할 차례죠? 28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얘기네.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네. 28번 풀고 다시 좀 더 말씀드릴게요. 28번 다른 얘기죠.
갑은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 나대지의 1번 저당권을 설정해왔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일단 나대지죠. 그죠? 우리가 관행적으로 은행에서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반드시 뭘요? 지상권도 함께 설정한다 그랬죠. 뭐 하지 못하게 건물 못 짓게 하려고. 따라서 1번. 을이 X토지의 건물을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X. 유효하고요.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번. X토지 2번 저당권자가 갑의 채무 일부를 변제했어요. 남의 빚 대신 갚았죠. 뭐 전부를 변제했다라도 아까 26번에서 본 것처럼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남의 빚을 뭐 한 거예요? 대신 갚은 것이니까 A는 을의 저당권을 대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있다가 됩니다. 3번. 을의 채권이 일부가 무효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빌려줬는데 4천만 원이 무효예요. 얼마가 남아요? 6천만 원 남죠. 그러면 불가분성에 따라서 전액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유효한 6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일부 무효인 경우 갑은 유효한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돈을 다 갚아야 되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일괄 경매권인데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그 건물은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누군가요? 갑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지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토지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 저당권 설정 후에 X토지 임차비가 그 지상의 Y 건물을 신축하고 갑이 이를 매수했어요. 누구 거예요? 갑 거. 따라서 을은 X토지와 Y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가 돼요?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X죠.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요? 3년분이 아니라 1년분만 담보가 됩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2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